올림픽 3관왕, 은퇴 후 가장 화려한 도시 라스베가스에서 가장 잘 나가는 콜걸이 된 여자. 그녀의 삶엔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녀의 이중생활을 지금부터 같이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미히스토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은 건강미 넘치는 미모의 운동선수의 기구한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수지 페이버 해밀턴입니다. 올림픽에 3회 연속이나 출전한 실력파 선수로 9살 때 코치의 지도 아래 훈련을 시작했으며 이후 10년 동안 점차 미국 중장거리 달리기의 정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위스콘신주의 작은 마을 출신인 수지는 17세의 판 아메리칸 운동회에서 금메달을 딴 후 본격적으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수지는 금발머리에 시원한 미소, 그리고 건강미 넘치는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금메달 타이틀을 거머쥔 후 수영복 모델부터 스포츠 잡지 표지 모델, 나아가 나이키 등의 글로벌 브랜드의 광고 모델로 활동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판 아메리칸 올림픽에서 우승한 뒤 200개가 넘는 대학의 초대장을 받았었습니다. 그 중엔 하버드, 스탠퍼드 등 세계적인 대학에서 생활비가 포함된 거액의 장학금을 제공한 대학이 많았지만 수지는 집에서 가장 가까운 위스콘신 대학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그 대학교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남자친구인 마크가 그 대학에 입학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992년 24세의 수지는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출전하였지만 메달권은커녕 1500m에서 11위에 그쳤습니다. 그녀의 악몽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올림픽이 끝난 지 1년 만에 슬럼프를 맞게 되었습니다. 중장거리 달리기에 재능이 있던 수지는 그 후 3년간 각종 국제대회에서 중국의 마진런 코치가 이끌던 선수들에게 완패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애틀랜타 올림픽에서도 4위에 그쳐 또다시 메달권에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비록 그녀가 올림픽에서 2번이나 실패했지만 미국 국민들은 여전히 그녀를 이해하고 지지해 주었습니다. 오랜 훈련 기간을 견디며 마진런 코치네 선수들의 하락세를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올림픽에서는 가장 자신 있던 1500m에 출전하기로 마음먹고 훈련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드니 올림픽 6개월을 앞두고 수지 가족은 나쁜 소식을 맞닥뜨렸습니다. 그녀의 하나뿐인 오빠는 오랫동안 정신적 질병으로 고생하다 결국 집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오빠를 잃은 후 수지는 깊은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지만 32세 노장 선수로서 고통을 견디며 다시 올림픽의 출발선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긴장한 상태로 본인의 마지막 경기를 뛰었습니다. 초반 페이스는 분명 평상시보다 더욱 좋은 기세였지만 체력 안배의 실패로 1000m 이후부터 급격히 속도가 떨어져 다른 선수들이 추월하는 모습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결승선 200m를 남겨두고 넘어지게 되어 전 세계 관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닥에 누워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넘어지자 사람들은 당황했습니다. 수지는 자신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눈을 감고 마치 응급 상황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수지 선수의 체면을 위해서인지 의사들도 그녀의 오반스러운 행동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경기 도중 일어난 일이 너무 비참하고 부끄러워 미국으로 돌아간 후 한 달 넘게 집에서 치과 생활을 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결국 울음을 참으며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실력파 선수의 올림픽 출전기입니다. 사실 수지의 성과는 수백만 명의 실패자 중에서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경기 중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운동선수 생활을 끝냈지만 그녀의 가족이나 지인들은 항상 그녀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많은 운동선수가 비교적 일찍 결혼하는 것처럼 수지도 20살 때 고등학교 남자친구 마크와 결혼했습니다. 아내의 눈부신 이력과 달리 마크는 대학을 졸업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중학교 체육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 아내의 그늘에서 살아왔는데 어디를 가든 수지 남편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에 개의치 않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여 아주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내가 본인보다 유명한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으며 아내가 은퇴 후에도 여전히 애처가였습니다. 수지는 은퇴 후 부동산 중개인이라는 직업을 시작했으며 1년 뒤 딸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운동선수 시절에 받은 스트레스와 오빠를 잃은 후 심화된 우울증 증세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딸이 태어난 후 산후 우울증은 정점을 다다랐습니다. 종종 방에 틀어박혀 1시간 동안 울곤 했으며 때때로 삶을 포기할 생각도 했습니다. 그녀의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의사는 그녀에게 항우울제를 처방해 주었습니다. 그 중엔 실험 단계에 있던 신약인 졸로푸트도 있었는데 그녀에게 매우 유용했습니다. 약을 먹은 지 얼마 안 돼 그녀는 큰 변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수지는 원래 조금 내성적이고 수줍음이 많았는데 갑자기 굉장히 외향적이고 쾌활해졌습니다. 그녀는 고객과 차분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내에서 열리는 자선 행사에도 매번 참석하였습니다. 심지어 슈퍼마켓에 갈 때도 사람들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신체적 변화는 성욕이 아주 강해졌습니다. 그녀는 매일 남편과 관계를 나눠야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남편 마크는 수년간 운동으로 단련한 아내의 건강한 체력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성욕은 마치 밥을 먹는 것과 같은데 굶을수록 더욱 고파지고 먹고 싶어졌습니다. 끝이 없는 관계로 남편은 지칠 대로 지쳐 처음에 이해하고 위로해주던 모습은 사라지고 결국 조롱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마크는 결혼 생활을 전환시키기 위해 결혼 17주년을 맞아 수지와 함께 라스베가스 여행을 떠났습니다. 낮에는 스카이다이빙을 하고 오후에는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침내 저녁, 마크는 콜걸 한 명을 불러 수지와 이색 데이트를 하려고 했습니다. 남편의 묘한 이벤트에 수지는 화를 내거나 발끈하지 않고 오히려 신나했습니다. 보수적인 가톨릭 집안에서 태어난 그녀는 평생 남편하고만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하룻밤을 보낸 후 남편은 힘이 빠져 지쳤지만 수지는 오히려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수지는 그 경험을 잊지 못했습니다. 남편을 두고 혼자 라스베가스에 다시 떠나기로 선전포고까지 했습니다. 마크가 콜걸을 부를 때까지 이런 전개는 계산에 없었습니다. 마크는 그때부터 아내가 바람을 필 거라는 느낌을 아주 강하게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히 본인의 생각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의지는 아주 강해 보였고 마크가 막는다 하더라도 이혼을 하고서라도 갈 기세였기 때문에 아내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동의했습니다. 며칠 후 수지는 라스베가스로 달려가 젊고 건강한 남자 몇 명을 만나 그들과 관계를 맺은 뒤 만족해하며 집으로 돌아가 자신의 삶을 계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행은 그녀가 말했던 것처럼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그 몇 달 동안 그녀는 여러 번 라스베가스에 갔었으며 매번 매우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모르는 척하며 지냈습니다. 미국 속담에 베가스에서 일어난 일, 베가스에서 머물게 해야 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크는 수지의 행동이 더욱 심각해질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여행 이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문제점을 발견했어. 왜 내가 돈을 주며 관계를 맺어야 할까? 사실 즐거운 건 그들인데 오히려 내가 받아야 하지 않을까? 충격적이지만 이렇게 미모의 올림픽 스포츠 스타는 콜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반응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보, 당신의 말이 맞아. 어쨌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나눌 거면 가족을 위해 돈을 좀 버는 게 나을 수가 있지. 사실 그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는 본인만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를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내를 사랑하는 것 외에 무시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 당시 부동산 시장의 위기로 수지는 더 이상 부동산 중개인 일을 할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아내의 성생활을 위해 마크가 돈을 쓰느니 그녀 스스로 성생활을 하며 돈을 버는 편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마음만 먹으면 다음은 아주 쉬웠습니다. 수지는 자신이 자주 거래했던 라스베가스의 콜걸 에이전시 매니저에게 연락하여 켈리라는 가명으로 등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호갱용 섹시 모델 컷을 찍은 후 정식으로 고객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수지는 이미 40세가 넘었지만 오랜 시간 훈련으로 다져온 몸매로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중거리 달리기를 해온 그녀는 날씬한 몸매와 건강미 넘치는 각선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지의 체력과 유연성은
동업계의 다른 사람들에 비해 아주 뛰어났습니다. 이렇게 그녀는 얼마 안 돼 라스베가스의 유명 콜걸이 되어 시간당 $600, 하나로 약 78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와 관계를 맺고 싶은 사람은 줄을 서야 했습니다. 일하지 않을 때도 그녀는 쉬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자선활동에 참여하고 미국 육상연맹이 주최하는 자선행사에 적극 참가했습니다. 일부는 라스베가스에서도 개최되었는데 체력이 뛰어난 수지는 여러 고객을 연속으로 받은 후에도 몇 킬로미터를 달릴 수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한 손님을 받고 난 직후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하이힐을 신고 대회에 참가했는데 아주 쉽게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자신의 운동 정신을 콜걸 사업에 쓰게 되었습니다. 수지는 라스베가스의 한 성인 사이트에서 몸매와 외모, 그리고 서비스의 기술 등 부문에서 톱3에 들었습니다. 그녀의 콜걸 사업 분야의 성과는 올림픽에서의 성과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그녀의 엽기적 행보에 정체가 탄로나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2012년 12월 플로리다의 사업가라고 주장한 한 남성은 비싼 금액으로 그녀를 만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사실 더 스모킹 건이라는 웹사이트의 창립자인데 그 웹사이트는 유명인의 가십거리를 다루는 사이트였습니다. 세계 챔피언이 공식적으로 자기 몸을 팔았다는 소식은 핫 이슈가 될 것입니다. 그 남자는 충분한 준비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는 수지의 실명을 정확하게 불렀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양의 증거물도 확보했습니다. 그는 모자이크로 가려진 켈리의 얼굴, 신체 특징 등을 복원하여 수지의 모습과 똑같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정체가 탄로나자 수지는 안색이 나빠지며 온몸을 떨기 시작하더니 결국 충격에 기절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올림픽 선수의 콜걸 활동 소식이 인터넷을 통해 퍼졌습니다. 수지의 다양한 사진과 은밀한 세부 사항이 적혀있는 내용과 그녀가 올림픽에서 다친 척하는 사진 몇 장은 수지에 대한 악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USA 육상협회에서는 그녀의 이름을 명예의 전당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관련된 모든 광고도 취소되었으며 그녀가 참여한 많은 자선행사도 더 이상 그녀를 초대하지 않을 거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오랫동안 침묵을 지킨 수지는 자신의 지나친 욕망이 항우울제 졸로푸트 때문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약을 먹은 일부는 성욕 증가와 비정상적인 흥분이 유발되었다는 게 입증되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제약회사를 고소하여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법정에서 제약회사가 고용한 변호사는 수지가 올림픽에서 펼친 오버액션을 거론하며 그녀의 발언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다고 하였습니다. 그녀는 분명 스스로가 지나친 욕망과 돈에 중독된 건데 몇 알의 약으로 책임을 돌리는 행동이 정말 인격에 문제가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시드니 올림픽을 앞두고 그녀의 오빠는 조현병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수지의 코치와 미국 육상연맹은 그녀도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약물 소지로 인해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그녀의 부모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그녀에게 그냥 약간의 우울증 증세가 있다며 그녀의 상태를 비밀로 하였습니다. 심지어 그녀가 은퇴한 후에도 여전히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으며 또 약을 잘못 먹어 그녀의 정신병은 점점 더 심각해졌으며 심지어 이미 다중인격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녀는 세계 챔피언이며 국민적 우상이기도 했고 성을 팔 정도로 욕망에 중독된 여자이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성격이 그녀 자신이었을까요? 그리고 어떤 성격이 그녀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을까요? 소송은 법정 밖에서 합의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제약회사에서 정확히 어느 정도의 금액을 배상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제약회사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게 되었습니다. 약의 일부 성분을 사용하여 여성의 욕구를 증가시키는 연구 개발을 시작했으며 꽤 괜찮은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해하기 어렵지만 수지의 남편은 여전히 그녀를 굳건히 지지해 주었습니다. 수지가 아무리 이상한 사건에 연루되더라도 마크는 그녀를 포기하지 않고 이혼을 거부했습니다. 수지는 몇 년에 걸쳐
약물과 심리치료를 병행했습니다. 그녀를 괴롭혔던 조현병도 점점 호전되었으며 경험을 바탕으로 회고록도 출판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힘든 시간을 이겨내온 남편과는 2020년 도쿄올림픽 개막식을 앞두고 이혼했는데 현재까지 구체적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